방어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좋다. 서장함님. A few moments later. 이거 진료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뭐 좋은 방법 없나? 그래, 이상욱 박사님한테 가봐야겠다.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을 다녀왔는데 이게 뭔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진료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좀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제가 좀 진료를 좀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돼야 되잖아요.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나는 이래서 좀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이 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물어볼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죠. 자신이 없고 헷갈린다 그러면 간략하게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요즘엔 사실 그런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그거를 딱 가지고 와서 종이를 쫙 펼치고 딱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괜찮은 건가요? 아유, 그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진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죠. 몸에 어떤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붙여서,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아픈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먹었는데 애가 뭐 학교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뭐 예를 들면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는 싫어하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요약해서 물어보는 거를 싫어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의외의 의사 선생님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환자지만 다 기억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좀 뭔가 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녹음을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법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제 에티켓이라는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요즘엔 스마트폰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돼서 녹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지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이걸 잘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것들을 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몰래 녹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적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적으면서 너무 진료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은 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뒤에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또 들어와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어느 시간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간 내에 진료가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질문하는 것도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질문이 편한지 구체적인 질문이 편한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게 좋은 건지, 선생님 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편한지. 되게 좋은 질문인데, 환자들이 정말 어떤 음식이 먹으면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면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단계를 넘어가기는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는 게 사실은 의사가 편하죠. 예를 들면 치료 끝났으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뭐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이제 대답해 주기 막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홍삼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 끝나고 홍삼을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또 이렇게 대해 보셨으니까 진료를 좀 잘 받을 수 있고 좀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 몇 개만 좀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되게 잘 하는 게 좋고 대답을 또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진료도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서로가 표현이 복잡해지는 일들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나 보호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의사가 들었을 때 그 질문이 소송의 문제가 될 만큼의 어떤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방어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좋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치료를 받으면은 암은 100% 보장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가 네, 그러면 나중에 보장이 안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답해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은 안 좋죠. 질문도 항상 얘기하다시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면 나을 확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네, 낫을 수 있죠. 그러면 확률은 높습니까? 50%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치료하면 보장이 됩니까? 이러면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저 원하는 답변도 못 얻고. 그런 질문을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하는 게 좋고 의사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도 위를 수술 받으신 분이에요. 위암을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무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 살다 보면 어깨도 아플 수 있고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요 근래에는 어깨가 좀 아픈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뼈가 전이로 된 걸까? 이런 걸 판단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정형외과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위수술을 받았는데 위수술 때문에 어깨가 나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는 의사를 방어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하는, 그리고 그 대답 자체가 방어적으로 되면 되게 간략하게 되고 단순하게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단정적으로 대답하게 되고 이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로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환자는 질문해야 되느냐? 스스로 사전 진단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환자들이 대부분은 와서 자가 진단을 내리고 오는데 본인이 진단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 좋죠. 진단을 미리 내리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열어주는 게 좋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진단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의사는 환자한테서 어떤 질문을 해서 그 병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끌어내고 싶은데 환자분이 너무 변두리부터 의사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상관없는 일부터 쭉 설명을 해가지고 그 대답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의 핵심적인 요지만 대답해 주면 되는데 앞에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설명을 듣기가 어렵죠. 환자들은 좀 뭔가 내 이 히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요,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딱 말하는 게 좋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질문에 되게 이제 국한돼서 대답을 일단 해주게 되면 의사가 탐정처럼 다시 한번 그 질문이 부족하면 2차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사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 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2차적인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목소리가 쉰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쉰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 3일 됐어요. 그러면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때 좀 술도 많이 먹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그 설명을 다 해줬으면은 좋긴 한데 질문에 상관없는 설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환자들도 심플하게 대답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의사 환자도 3년, 2년 이렇게 쭉 보면 환자는 의사의 스타일을 알고 의사는 환자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처음에 문제가 많은데 처음에 그때 약간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감정적으로 서로 안 맞고 저 의사는 좀 무뚝뚝하고 설명 잘 안 하고 의사는 이 환자분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제 좀 힘들어지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내가 뭔가 병을 좀 찾아가는 초진 때와 병은 뭔지 알았고 치료를 해가는 재진 때 조금 스타일이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초진과 재진의 전략은 좀 어떻게 다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진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그 환자를 잘 아는 의사일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모르는 의사였다, 초진 때는. 그러니까 변동사항들을 서로가 얘기해주고 일러주고 체크를 하고 하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많은 시간도 사실 필요하지 않고 서로가 노련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초진에서는 충분한 자기의 얘기들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런 얘기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진료를 보는 그런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진료비를 더 내고 하는 것들도 아니다 보니까 또 예약되어 있는 다른 환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은 안 좋고, 그렇지만 처음에 자기가 궁금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사실 중한 병을 좀 다루신다 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좀 진료 시간이 긴 편이신가요? 네, 저는 또 좀 유난히 사실은 길더라고요. 저희 과에도 이제 진료 보는 의사가 뭐 한 10명 되는데 제가 제일 긴데, 그 이유가 이제 저는 두경부암을 하다 보니까 혀를 수술하신 분들은 발음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는 후두암이라서 후두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진료 시간이 길고,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두경부암이라 뭐 환자의 진찰을 할 때 구강, 그 다음에 인후, 뭐 후두, 또 비강 이런 데들도 다 봐줘야 되고, 또 목에 임파선이 커져 있는지도 이제 진찰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환자들 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시거나 뭐 혹시나 뭐 귀가 좀 잘 안 들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유용했던 그런 방법들,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귀가 잘 안 들리는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보호자나 환자가 좀 크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크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얘기해도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되게 좋은 앱이 있어요. 음성 문자 전환시켜주는 앱이 있어가지고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이 청력이 안 좋더라도 좀 어렴풋이 들으면서도 문자로 전환된 것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죠. 병원 입장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사람당 몇 분으로 이렇게 제한하세요 뭐라든가 이렇게 상한선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 의사들이 많을걸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진료를 한두 해 본 것들은 아니고 자기 진료 스타일도 알고 하다 보니까 나는 9시에 진료를 시작하면 12시까지 3시간 안에 몇 명의 환자를 볼 수 있겠다는 건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이제 원무팀이랑 얘기해서 이제 그 수를 어느 정도 정하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약이 넘쳐서 다음 날짜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일 뿐인 것이지, 한 환자한테 몇 분의 시간을 써라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거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있기가 되게 어렵죠. 환자들은요, 보통 너무 짧게 진료하고 나오면 뭔가 내가 좀 돈 낸 거에 비해서 좀 그 값을 못했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만족도가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떤 잘못된 생각인가요? 꼭 시간이 길어야지만 만족한 것들이 아니고, 시간이 짧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들이 다 해소가 되었으면 시간에는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환자들이 와서 그간에 몸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이 없습니다 하면 한 10초 걸려요. 그래도 좀 더 물어보죠. 저 같으면 뭐 체중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한 30초가 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검사를 했으면은 CT 뭐 이런 결과들을 설명해 주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 재발을 하면 여기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종양 같고요, 뭐 이렇지만 쭉 보여주면서 다 이상이 없고, 뭐 옛날에 여기 혹이 있었는데 종양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면은 사실 한 1분에서 3분, 2분 이상이 사실은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스무스하고 나는 되게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진료 시간이 길다는 건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런 건데, 사실 없다는 건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뭐 더 이상 뭐 신경 쓸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진료를 좀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의사하고도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오셔서 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아니면 준비들을 좀 하고 오시면은 쓸데없는 오해나 아니면 쓸데없는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오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거든요. 의사하고 환자 관계는 되게 소중한 인간관계인데 그런 인간관계가 불신이 싹트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을 환자분들도 좀 하시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의 그 관계도 굉장히 하나의 인간관계인데 그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준비해 가면 결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